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이민주 법무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자, 부동산 등기에 대한 어떤 기초적 어떤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해인데, 자, 크게 이제 이렇게 우리는 자, 논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첫째, 부동산 등기의 어떤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 이 등기라는 것은 여러분, 등기 앞에 뭐가 있어요? 부동산. 따라서 자, 등기는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란 소리죠. 맞습니다. 근데 뭐 주식회사에 관한 등기 또는 뭐 선박 등기.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자, 그 여러 가지 등기가 있지만 등기 중에서 부동산을 그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부동산 등기와 이제 다른 등기와 어떤 구별 개념, 그리고 자, 부동산 등기를 왜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 친구한테 5천만 원을 받을 게 있습니다. 자, 이때 만료해서는 안 되죠? 또 행방불명이 됐어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자, 법원의 힘을 통해서 즉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제 즉 대여금 반환 청구서를 제기를 해서 이제 자, 강제적으로 이제 추심할 수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자,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개명 허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밥을 먹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는 뭐 배가 고프니까 또 에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 그렇듯이 우리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부동산 등기를 왜 하는가? 자, 아주 중요한 어떤 자, 논점이 됩니다. 그리고 자, 부동산 등기에 그러면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자, 우리는 그 대상을 간략히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은 크게 이렇게 나누죠. 자, 건물과 그리고 건물은 어디에 있어요? 건물은 토지 위에 있죠. 토지 위에. 그래서 자, 이 토지와 건물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 토지와 건물이 아닌 것은 부동산 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오직 자, 이 부동산 중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동산 등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컨대 뭐 소유권의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전세권 설정 등기. 자, 그런 보존과 설정, 이전. 자, 이런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부동산 등기의 절차. 자, 총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여러분 공부를 해볼까요? 자, 첫째, 자, 부동산 등기 제도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남양주 또는 동해시에 있는 토지를 여러분들이 자, 취득한다. 여러분들이 자, 이 갑으로부터 즉 갑이 뭐라는 소리예요? 갑이 이 토지 소유자라는 소리죠? 자, 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토지를 매수할 때 돈을 주고 살 때 자, 만약에 자, 등기부라는 어떤 공적 장부가 없다 그러면 등기부라는 어떤 장부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 동해시 가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다 그러면 배 타고 또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또 진정으로 이 갑이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 또 측량을 해야 되고 토지의 어떤 종류가 지목이 뭐 대인지, 농지인지, 임야인지, 도로인지, 하천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낭비죠, 낭비. 따라서 결국 이제 자, 여러분들이 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 이 A 입장에서 이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뭐예요? 매수한다는 것은 어떤 거래죠, 거래. 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유권은 물건이죠. 물건의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의 현황, 이 토지의 면적, 그리고 소재 지번이 확실한지 현황과 이 권리관계, 소유자는 진정으로 갑인지 그리고 여기에 저당권이라는 어떤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 이것은 매우 아주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아주 이제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 부동산의 현황과 이 물건의 어떤 관계를 정확히 어떤 공시하는 문서를 자, 만들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부동산 등기 제도, 즉 공시제도 어떤 자, 목적인데요. 즉 이것죠. 결론이 자,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현황, 즉 소재 지번, 지목,
주목, 토지의 용도가 무엇인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과 이런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함으로써 어떤 거래의 안정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 계약을 할 때 동해시 가서 그 토지를 직접 볼 필요도 없고요. 등기부 보면은 거기에 소유자 나오고 가압류가 있는지, 전세권자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 그것이죠. 결국 결론은 부동산 등기 제도의 어떤 목적은, 취지는 거래의 안정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이 제도가 존재한다 그겁니다. 자 두 번째 논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등기 제도와 어떤 구별인데요. 자 부동산, 법인, 선박, 부부재산, 약정 다 공통적으로 여러분 뭐가 들어갔어요? 등기죠, 등기. 자 등기라는 어떤 단어가 들어갔는데 즉 그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 제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법인이죠. 자 법인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대상이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 등기가 됩니다. 또한 자, 여러분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20톤 이상의 선박은 일반적으로 이제 자 고가 같은 경우는 막 아파트 두세 채 합니다. 막 10억, 20억, 50억 그러거든요. 자 이때 자 아주 이 고가의 물건에 대해서 자 공시를 통해서 결국 거래 안정과 신속을 도모하고자 그겁니다. 그런데 이 선박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자 토지 위에 이렇게 선박이 정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처럼 바다 위에 떠 있고 어때요? 움직이죠. 그래서 선박은 자 동산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이 되고 있어요. 왜요? 자 일단 선박 등기부가 존재하고 그처럼 어떤 공시 방법이 부동산 등기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자 20톤 이상이라는 것은 자 굉장히 비싸다는 것이죠. 어떤 고가의 물건, 즉 어떤 재산적 가치가 부동산에 버금가는 어떤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등록, 자동차 등록, 그리고 선박 같은 선박 등기, 자, 이런 어떤 공시 방법을 통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면은 부동산 등기, 그리고 자 이 주식회사 같은 자연인 외 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이죠. 법에서 인정하는 인입니다. 자 인이라는 것은 동해시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동해시에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떤 옹고 피고가 될 수 있고, 즉 어떤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권리 주체는 크게 자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자연인과 법인. 근데 이 법인은 자 이런 상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인정하는 어떤 인만이 자 권리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 법인은요. 따라서 법인 설립 등기가 반드시 돼야 되겠죠. 법인은. 즉 법인 설립 등기가 돼야만이 우리 상법제 172조는 법인은 영업소 소재지 또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이 된다. 성립이 된다는 것은 법인격을 취득한다 그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자 법에서 인정하는 어떤 인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법인입니다. 법인. 대표적으로 주식회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자 이 주식회사 등기부를 보면은 주식회사 등기부 어디에도 이 소유권, 전세권 이런 권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삼성전자의 또는 S회사의 상호가 무엇이고 그리고 본점이 어디에 있고 자본금이 얼마고 임원은 어떻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본에 대한 것이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권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다만 어떤 인격에 대한 표시, 사실관계를 공시할 뿐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결국 거래 안정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때 자, 이 법인을 대상으로 하면 그것은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된다. 한편 20톤 이상의 선박도 등기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아주 특이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자 부부 재산 약정의 등기라는 것은 AB 부부라는 소리는 혼인 신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자, 이 재산의 어떤 관리 그리고 이혼 시의 어떤 처분의 방법 결국 이혼에 있어서 여러분 이혼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자 대립적 어떤 관계가 펼쳐진 이유는 결국 뭡니까? 뭐예요? 돈입니다. 돈, 재산. 즉 재산 분할 어떤 청구에 있어서 이제 심한 어떤 갈등이 이제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갈등들을 미리 이제 자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재산 관계에 대해서 미리 혼인 신고 되기 전에
AB 부부가 미리 정할 수가 있다. 즉 한번 보실까요? 자, 아주 특이한 이건 등기부입니다. 자, 이때 이 AB 부부는 누구예요? 이거죠. 김갑동 그리고 이을순. 즉 김갑동과 이을순이 아직 혼인신고를 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이에요. 이때 자, 지금 이 김갑동이 가지고 있는 여기 토지 그리고 이 소나타에 대해서는 부의 재산으로 하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했을 때요. 그리고 자, 이 처재산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죠, 여러분. 아파트, 총설 아파트. 그리고 국민은행에 예금된 5천만 원의 어떤 현금. 그리고 혼인 중에 새로 취득한 재산은 공유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혼인신고를 만약에 이때 한다 그러면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미리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 소유로 하고 이것은 누구 소유로 하고. 한편 혼인신고가 됐을 때, 즉 뭐가 됐을 때요. 부부가 됐을 때도 이제 어떤 재산이 형성될 수 있죠. 뭐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다든가. 자, 이런 재산에 대해서 또 미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 처우 재산으로 한다. 또는 뭐 총 재산의 뭐 3분의 1은 부부 재산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부 재산 약정 등기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AB 부부에 대한 재산 약정의 등기입니다. AB 부부에 대한 재산 약정의 등기. 하지만 실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요. 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 제도가 이제 많이 알려진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면은 이것을 많이 활용할 거라고 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부동산 등기 제도는 그게 법인 등기와 그리고 선박 등기, 한편 특이한 등기로서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가 있고, 자, 이런 등기와 구별이 된다. 가장 크게 구별이 되는 것은 이겁니다. 부동산 등기와 주식회사 등기 같은 법인 등기. 여러분들이 실무를 처리하시면서 이제 등기 업무를 취급하게 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뭘까요? 그겁니다. 부동산 등기. 그리고 이런 주식회사 같은 법인 등기. 자, 이게 이제 아주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자, 세 번째 논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를 왜 하는가? 대체 왜 하는가? 어떤 이유가 있겠죠. 아까 우리는 보셨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거래 안정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자,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 A가 이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게 여러분 소유권이 눈에 보인가요? 소유권의 색깔이 어떻죠? 빨간색이요, 검정색이요. 자, 이렇게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지배하는 어떤 권리입니다. 그래서 관념성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자, 눈에 보이지 않죠? 머릿속으로 이제 지배하는 어떤 권리고. 그리고 자,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몇 개일까요? 자,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오직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유권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민법에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지라고, 자, 1부동산 일물 일권지, 또는 우리 등기법적으로 보면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지라고 정하게 됩니다. 즉 이거죠.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유권만 존재한다. 소유권은 물권이죠. 소유권은 물권이죠. 하나의 토지,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이라는 물권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민법에서는 자, 일물 일권주의. 자, 이렇게 정합니다. 한편 우리 부동산 등기로 오게 되면은 하나의 토지,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부가 존재하게 되죠. 하나의 등기부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절차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자, 등기 기록주의라는 것은, 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등기부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이제 2006년도 이후에 인터넷 등기가 시행됨으로써 등기부라는 개념을 등기 기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등기 기록이라고. 자, 이때 여러분, 자, 오직 소유권은 한 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 배타성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소유자는 이 집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잠잘 수 있죠.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 넣을 수 있죠. 자, 수익, 그리고 팔아먹을 수 있죠. 처분. 자, 이런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자, 절대권.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죠. 내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다. 이 건물의 소유자다. 따라서 이것을 자, 절대권 그리고 지배하죠. 지배권. 이렇게 여러분, 자,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이 물권은 이 채권과는 다르게 채권은 여러분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만 돈을 요구할 수가 있죠.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만 돈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오직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만 존재한다. 자, 이렇게 채권과는 다르게 어떻습니까? 강한 힘을, 엄청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힘에 대해서 어떤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하자.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자. 결국 물권을 공시하기 위해서 한편 자, 이 매수인 B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때죠, 여러분. 등기 시.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유권은 물권이죠.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결국 등기한다. 자, 세 번째. 하지만 자, 이 스몰 a가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그리고 라지 a가 비상속인인데요. 자, 이 스몰 a가 이 B, 라지 B하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물론 미성년자다 그러면은 법정 대리인이 대리했겠죠. 자, 이때 자, 사망이 먼저 있었어요. 매매가 먼저 있었어요. 사망이 먼저 있었죠. 그렇다면은 상속 등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 이렇게 만약에 되면은요. 라지 A로부터 이렇게 곧바로 라지 B, 즉 이렇게 등기가 된다 그러면은 마치 매매 계약을 B는 누구하고 한 걸로 등기가 돼버려요. 자, 이 스몰 a가 아니라 라지 A하고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공시가 돼버리죠. 이것은 잘못된 공시죠. 자,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는 라지 A는 살아있어서 주고 있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따라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상속인 스몰 A가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상속 등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이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처분 요건으로서 등기라고 합니다. 즉 이렇죠. 자, 이 상속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지만 민법 규정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는 은행 가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등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상속 등기 안 했어요. 이것은 중간생략 등기가 돼버리겠죠. 즉 이때는 이 상속 등기의 의미가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등기의 어떤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죠. 자, 계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소리는 계약과 동시에 임차인 B가 임차인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합니다. 채권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이 생기죠. 자,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대항력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자, 이 계약 당사자 간에 주장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외에 제3자한테 내가 이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자, 이렇게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대항력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등기가 돼 있으면 누구든지 이 등기부를 떼어볼 수 있겠죠.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자,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당신은 나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 왜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가 돼 있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어떤 공시의 어떤 효력이 있고 공시를 통해서 어떤 제3자한테 알리는 세상 사람한테 알리는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 현재는 그렇죠. 현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입신고와 그리고 주택의 인도를 받으면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발생하게 돼요.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죠. 물론 등기를 통해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의 대상은 이거죠. 부동산에 대한 어떤 발생, 즉 발생에 대한 어떤 내용은 우리 등기법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보전 등기, 설정 등기, 그리고 변경에 있어서 이전 등기, 그리고 변경 경정 등기, 그리고 소멸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멸실, 말소 등기가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권리 변동, 그 권리 변동이 발생, 변경, 소멸로서 표현이 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자, 확실히 잡을 건 이겁니다. 그러면 자, 보정과 설정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전 등기의 개념이 확실히 무엇인가, 그리고 멸실과 말소 등기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실까요? 자, 보존과 설정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갔죠? 이거죠, 여러분. 최초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 이 보존 등기는 갑구는 소유권을 기록하는 것이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요. 자, 이렇게 갑구에 이렇게 자, 수입번호 1번. 자, 소유권 보존 돼 있고, 이렇게 소유자 예컨대 갑. 자, 이 부동산이 내가 이 건물을 신축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다. 여러분, 건물의 신축과 동시에 원시 취득하게 되죠.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 건물 신축자는 이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전한 장치, 등기부라는 어떤 안전한 장치의 어떤 보존함으로써 어떤 강한 추정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자, 그 대상이 소유권이면은 보존 등기,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이 들어가요. 저당권 설정이 들어가요. 여러분, 전세권과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자, 이렇게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해서 제출하는 등기를 우리는 설정 등기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설정 등기는 갑구가 아니라 을구. 자, 을구의 등기가 되죠. 을구에.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갑구에 하는 소유권에 대한 최초 등기는 보존 등기다. 그리고 을구에 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해서 제출하는 등기는 설정 등기다. 자, 다음 변경과 이전은 둘 다 등기사항 일부. 자, 등기사항 일부에 대해서 하는 등기인데요. 차이점이 뭐죠? 변경은 이렇습니다. 변경은. 자, 처음에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집주인이 올렸습니다. 시세가 너무 이제 시세에 비해서 너무 낮다고. 그래서 자, 등기는 이렇게 5천만 원으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자, 이 5천에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현실은 6천만 원. 현실은 6천만 원인데 여전히 5천만 원으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죠. 이 등기는 어때요? 잘못됐죠. 따라서 여러분, 현실에 맞게끔 이 등기부를 6천만 원으로 이렇게 고쳐주는 등기. 즉, 자, 나중에 이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게 됐죠. 따라서 이때는 무슨 등기 하겠어요? 전세 금액에 대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세권 변경 등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 이 변경 등기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5천만 원이 등기가 된 게, 자, 처음부터 5천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500만 원으로 잘못 등기가 돼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5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등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공 하나가 빠졌죠. 등기는 500만 원, 실체는 5천만 원.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입니다. 이것은. 따라서 이때는 자, 전세권 변경이 아니라 전세권 경정 등기의 어떤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이 말소 등기는 전세 기간이 만료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이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현실은 전세권 자체가 완전히 소멸했죠. 전부가. 이것은 전부가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한편 이 멸실 등기도 역시 전부인데 그 대상이 다릅니다. 그 대상이 달라요. 자, 이 멸실 등기는 이렇게 부동산 자체가 예컨대 벼락 맞아서 허물어졌어요. 또는 70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됐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시켰습니다. 이때 여러분, 철거됐으면 이 건물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여전히 등기부가 이렇게 존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것은 잘못된 공시죠, 여러분. 이때 하는 등기가 바로 건물에 대한 말소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반면 자, 이 말소 회복 등기는 자, 아까 여러분 이거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했는데 사실 이 소유권 말소가 잘못된 거예요. 예컨대 서류를 위조해서 누군가가 말소시켰다든가. 이때 여러분 이 소유권을 또는 전세권을 또는 저당권을 회복시켜야 되겠죠? 이때 하는 게 바로 소유권 말소 회복 등기, 전세권 말소 회복 등기. 협조 안 해줘요. 그러면 소송 절차를 통해서 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 부동산 표시. 자, 부동산 표시는 이렇습니다. 뭐 소재, 지번, 토지의 용도가 무엇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때 하는 등기를 우리는 부동산 표시 변경이다. 반면 자, 등기명인 표시도 역시 자,
사람 이름을 바꾸는 등기, 주민번호를 바꾸는 등기, 주소를 바꾸는 등기, 이것을 우리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등기라고 하게 됩니다. 자, 정리한번 해볼까요? 자, 보존 등기와 설정 등기는 차이점이 뭐예요? 소유권이냐 소유권 외냐. 그리고 이전 등기는 권리 주체가 바뀌었을 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전세권자가 바뀌었을 때, 저당권자가 바뀌었을 때, 이때 하는 등기가 바로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반면 자, 이 이전 등기와 표시 변경 등기는 확실히 구별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옷만 갈아입었다. 사람 자체가 바뀐 게 아닙니다. 등기 명의 표시는요. 그리고 말소와 멸실 등기 차이점 확실히 구별하시고요. 자, 마지막 논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 가가지고 어떤 감자탕을 시킬 때 먼저 주문하죠. 주문을 받으면 이제 이 주방에서 이제 주인이 요리를 한다. 어떤 재료와 소스를 가지고.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먹죠. 이 음식이 맛있는지 잘못됐는지 어떤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맛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나중에 오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3단계를 걸치듯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절차도. 사건의 수임, 신청 절차, 이게 신청 절차가 됩니다. 요리 만드는 절차. 그리고 자, 등기 실행 절차 이렇게 됩니다. 즉 사건 수임, 신청서 작성, 세금 납부, 그리고 등기 실행 절차. 등기 실행되면 권리증이 작성이 되겠죠. 등기 필증. 옛날에 집문서, 땅문서 이 권리증을 지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06년도 이후부터요. 등기필 정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등기필 정보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의뢰인한테 이 필 정보를 교부해 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자, 부동산 등기를 왜 하는가? 그리고 부동산 등기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부동산 등기의 어떤 종류에 있어서 자, 이런 보전, 설정, 이전, 그리고 말소, 멸실, 등기 명의 표시, 부동산 표시 변경 여기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